몇 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 반이 계속 내가 봤던 반이 계속 지난 10여 년 동안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쪽집게 문제를 뽑는 게 아니라 예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은 굉장히 빨리 7장까지 진도를 나간다. 그 다음에 7장까지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재밌는 문제를 풀어본다. 그리고 시험 보기 바로 전날 4월 4일 목요일에는 지난 2, 3년간의 시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본다라는 게 나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걸 그럼 빨리 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더라? 아니지, 드래그 포스를 하다 끝났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어떤 물체가 공기나 유체 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자꾸 공기 분자들이 부딪혀서 움직이는 걸 방해를 해서 생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드래그 포스라고 하고, 우리 지난번에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를 해봤더니 로 A B 제곱에 비례하는 양을 알았고, 그 앞에 디멘션레스 컨스탄트를 2분의 1C라고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양이가 위에서 떨어지면 처음에 중력 때문에 자유낙하하죠. 승공에서는 자유낙하를 하는데, 떨어질 때 공기 분자가 와서 자꾸 부딪혀서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드래그 포스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크지 않으니까 드래그 포스는 작고 중력은 크니까 계속 밑으로 가속 운동을 하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드래그 포스가 점점 커지죠. 그럼 네트 포스는 점점 작아지니까 가속도가 점점 작아지죠. 그렇지만 가속도가 작아진다고 해서 속도가 줄어들지는 않죠. 그래서 속도가 늘어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V제곱이 굉장히 커지면 중력이랑 같아질 수 있죠. 중력이랑 같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그 속도를 터미널 벨로시티, 마지막 속도라고 얘기하죠. 이걸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마지막 벨로시티에서는, 마지막 순간에서는 드래그 포스랑 중력이랑 같을 테니까 고양이의 질량을 M이라고 mg 2분의 1 c 로 AVT 제곱, 물론 이 로는 공기의 밀도, A는 운동하는 방향에 대한 고양이의 단면적, 물론 고양이가 자꾸 움직이면 문제가 있죠. 하지만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 마지막 속도를 VT라고 하면 VT 제곱의 mg, 이거에서 풀면 되죠. 그럼 VT는 쭉 다 넘기면 이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터미널 벨로시티가 더 커지죠.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죠. 코끼리가 떨어지는 게 우리가 떨어지는 것보다 터미널 벨로시티가 훨씬 크죠. 그 다음에 면적이 크면 클수록 터미널 벨로시티가 작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TV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내려오다가 몸을 확 펴죠. 소위 스프레드 이글 자세라고 해요. 물론 그 요즘과 같이 기능성 스포츠웨어를 입으면 몸에 여러 곳이 시원하겠지만, 시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요새 영화에서는 그런, 옛날 여러분 때는 제임스 본드가 언제부터 누구부터 나왔나? 가장 최근 게 스카이폴인가? 스카이폴에 나온 사람이 누구지? 주인공이? 별로 007에 관심이 없죠. 우리 때는 미국에서, 외국에서 헐리우드 영화가 들어온 것 중에서 007이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로저 무어, 션 커너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로저 무어가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개 이제 007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황당한 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로저 무어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문레이커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상한 조스라는 그 이상한 친구가 나오는데, 마취해서 딱 깨서 보니까 비행기야. 비행기인데 앞에서 덩치 큰 괴물이 씩 웃더니
낙하산 하나 딱 메고 탁 뛰어내려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고 이거 연료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007이 딱 뛰어내려요. 먼저 뛰어내렸죠. 어떡하나? 더 빨리 내려가야 되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단면적을 줄이면 되죠.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머리를 밑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그 사람 낙하산을 타고 있는 사람을 딱 잡고 막 싸우면서 떨어져서 낙하산을 빼고 메고 탁 내려와서 딱 떨어지면서 단단단단단 하고 시작해요. 되게 이제 그렇게 있죠. 그래서 그때 보면 이 A 이거는 영화지만 실제로도 그런 적 있어요. 뭐냐면 스카이다이브 강사가 처음 밑으로 먼저 떨어지는 학생을 떨어뜨렸는데 떨어지다가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고 정신을 잃고 떨어졌어. 막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뒤에서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지 않고 뛰어내렸어요, 같이. 그래서 처음에 본 것처럼 이렇게 쭉 해서 쭉 가. 그랬다가 여기서 쭉 가서 몸을 쫙 펴서 딱 해서 같이 떨어지게 하는데 그때 되게 속도가 대략 터미널 벨로시티가 한 시속 300km 정도 돼요. 확 떨어지죠. 딱 잡아서 얘 걸 딱 풀고 띄운 다음에 자기도 했어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은 계속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여러 군데가 부러졌지만 중요한 건 살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이제 스키를 탈 때 스피드를 낼 때는 몸을 구부리죠.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하고 타는데 그것도 뭐냐면 단면적을 줄여서 공기의 저항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빗방울이 지난번에 이걸 드래그 포스를 얘기할 때 처음에 빗방울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빗방울을 봅시다. 빗방울의 반지름이 1.5mm.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높이가 1.2km, 1200m 상공에서 떨어지는데 드래그 포스의 컨스탄트가 0.6. 차원이 없는 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물의 밀도는 당연히 1세제곱미터에 1톤이 있죠. 그러니까 1000kg. 공기의 밀도. 여기 세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로 써있네. 이면 빗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는 속도가 얼마나 될까? 조금 아까 그 공식을 쓰면 되죠. 이 공식을 쓰면 되죠. 이 공식에서 빗방울의 질량은 물의 밀도를 아니까 빗방울의 부피에다가 물의 밀도를 곱하면 되죠. 3분의 4 파이 r 3승 로 오메가. A는 떨어지는 거에 동그랗다고 생각하면 파이 r 제곱. A는 파이 r 제곱. C는 0.6. 이때 로는 공기의 밀도예요, 물의 밀도예요? 공기의 밀도죠. 공기의 밀도 파이 r 제곱 3분의 4 파이 r 로 W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대략 7.4 m/s. 드래그 포스가 없으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배 A 곱하기 L. 그 공식을 쓰면 처음에 V0 제곱이 0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에서 집어넣으면 150m/s죠. 아주 큰 차이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준다 이거예요. 오케이. 여러 문제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문제를 하지 않고 오자. Kinetic Energy and Work. 그래서 우리 보면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다 배운 것 같은데 뭘 또 해요? 뉴턴의 운동법칙 배우고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떤 가속도를 받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아는데 왜 하냐 이거예요. 뭘 공부할 게 뭐가 더 있다고? 근데 지금까지는 아주 단순한 운동만을 기술했죠. 어떤 단순한 운동만을 했냐면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구가 같은 동그란 공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혹은 롤러코스터를 돌아갈 때 롤러코스터에서 움직이는 처음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죠. 이렇게 돌아갈 때 움직이는 순간에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왜냐하면 그때마다 받는 수직항력이나 중력은 항상 일정하지만 수직항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들이 다 시간과 궤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뉴턴의 방정식은 벡터 방정식이에요. 힘에 관한 식이니까. 그러니까 할 때마다 무슨 성분을 자꾸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여러 포스가 있으면 더해야 되고 벡터를 더해야 되고 하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걸 한번 스칼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재미있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찾는 건 뭐냐면 저게 자연계에서 어떤 양이 보존되는 양이 있으면 복잡한 문제를 풀지 않아도 보존되는 것 때문에 그 물체가 어떤 운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끄집어내는데 우리 물론 no pain, no gain 그런 거 쉽게 풀려면 조금 더 배워야죠. 하지만 이거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 훨씬 더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정의해요.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예요. 물론 우리 아직 에너지를 정의하지 않았죠. 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운동 속도가 0이면 0인 양을 정의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속도의 방향에 의존하지 않는 양을 정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차수가 작은 V의 함수는 V제곱이죠. V제곱, 그래서 2분의 L, M을 곱해요. 다음과 같은 걸 앞으로 운동 에너지로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새로 정의했으니까 정의한 양의 유닛 당연히 킬로그램 미터 스퀘어 퍼 세컨드 스퀘어죠. 그걸 우리가 1주울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걸 대문자로 쓰면 사람 이름인데 단위로 쓸 땐 소문자로 쓰고 그냥 캐피털 J로 쓰고 주울이라고 읽어요. 물론 당연히 차원은 에너지의 차원은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단위를 쓴 다음에 그걸 보면 되니까 M L 스퀘어 T의 마이너스 2승이죠. 다음과 같이 운동 에너지를 정의하면 뭐가 좋냐? 그 다음에 1 work 청년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work hard 할 때 work랑은 다른 얘기고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물체에 힘을 가하여 물체가 얻는 에너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굉장히 이상하죠. 뭐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물체가 떨어질 경우 자연학할 때 물체 중력이 작용해서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늘어나니까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죠. 그럴 경우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가 얻는 에너지를 work라고 해요. 그러면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 에너지가 줄어들 수도 있나? 그렇죠.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지만 밑에서 던지면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의 방향이랑 반대면 속도가 좀 줄어드니까 에너지가 줄어들죠. 에너지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워크를 했다고 얘기해요. 기준은 뭘에 대해서 보냐면 이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의 에너지가 힘을 받은 다음에 에너지가 줄었느냐 늘었느냐에 의해서 부호를 결정을 해요. 늘어났으면 positive work, 줄어들었으면 negative work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work 이란 건 뭐냐면 뭐 힘을 가해서 에너지가 늘어났으면 줄어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냐면 work 이란 거는 뭐냐면 물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전혀 상관없는 양을 정의를 했죠. 카이네틱 에너지, work. 둘 사이에 그런 관계를 맺어야죠. 그래서 관계를 맺기 전에 우리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구슬이 철사줄에 꿰어져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1차원으로 직선으로만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힘을 가하면 phi만큼의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사의 평행한 방향의 힘, 수직인 방향의 힘은 철사가 휘어지지 않으니까 철사가 반대 방향으로 노멀 포스를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가속을 안 하고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성분 F 코사인 파이로
다음과 같이 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처음 속도를 V0, 마지막 속도를 V라고 하면 받는 힘은 X성분은 M 곱하기 AX. 우리가 많이 쓸 건 D만큼 움직인 다음에 속도 V, V0면 그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고, 요 양변에 2분의 1 M을 곱해주면 2분의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MV 제로 제곱. 첫 번째 있는 게 뭐죠? 마지막 상태의 운동 에너지죠. 카이네틱 에너지죠. 처음 상태의 카이네틱 에너지니까 카이네틱 에너지의 차이죠. 차이가 여기다가 2분의 1 M을 곱하면 2분의 1이면 2가 상쇄되고 M 곱하기 AX가 F고 FX 곱하기 D죠. 이게 워크예요. 에너지의 변화를 준 게 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일정한 힘으로, 힘이 변하는 건 좀 이따가 할 테고, 일정한 힘으로 힘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간 거리가 D가 있으면 워크는 힘에다가 간 거리를 곱해준 걸로 정의해요. 물론 3차원인 경우에는 지금 이걸 보면 이쪽으로 작용했다 그러면 이거의 운동 방향에 대한 성분이니까 F 코사인 파이를 썼으니까 우리 이 길이에다가 이쪽 방향의 길이의 힘의 성분을 곱한다는 거는 F.D로 쓸 수 있죠. F라는 벡터랑 D라는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떤 물체를 위로 던지면 한 일은 중력은 아래 방향이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위쪽 방향이니까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음수가 되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네거티브 워크를 하는 거고 내려올 때는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파지티브 워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수직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때는 물론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X축 방향으로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Y축 성분의 방향으로만 일을 하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적 3차원에서 F라는 힘을 가해서 D라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어떻게 이렇게 힘을 가했는데 이렇게 움직이나? 되게 힘을 가하면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철사줄에 꿰어 있으면 힘을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끌 때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면 나는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겼는데 테이블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제 그런 경우 F.D로 정의하면 이 길이에다가 힘의 그 움직이는 방향의 성분을 곱해서 우리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 경우는 전부 다 힘이 일정한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1을 정의했고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그 물체가 D라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겼을 때 한 2를 정의했고 카이네틱 에너지를 정의를 했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뭐가 있냐? 그 둘 사이의 관계를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이라고 해요. 그 관계가 뭐냐면 조금 아까 우리 간단한 예에서 본 것처럼 어떤 힘을 줘서 그 물체에 일을 해서 카이네틱 에너지가 변했으면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는 그 물체의 한 일과 같다 이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예제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식으로 쓰면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라는 게 뭐죠? 처음에 비해서 얼마나 변했냐 하니까 마지막 상태의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처음 상태의 카이네틱 에너지를 뺀 양이 이 물체의 한 일과 같다 이거예요. 물론 요거를 마이너스의 부호를 요걸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요 식은 어떻게 되죠? 마지막 일을 한 다음에 마지막 상태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일을 하기 전에 카이네틱 에너지에다가 한 일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간단한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이에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중력인 경우 올라갈 때는 이제 잘 봐야 돼요. 올라갈 때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물체를 그냥 쑥 던져가지고 올릴 수 있지만 내가 이걸 등속도로 움직여.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힘과 중력이랑 똑같이 하면서 등속도로 움직이죠.
힘이 똑같은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데 힘을 이거랑 똑같은 힘으로 주면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원하는 속도까지 가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중력이랑 같은 힘으로 하면 일정한 속도로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일정한 속도로 올라간다는 건 그 아주 짧은 순간에 푸시를 한 다음에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속도로 올라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 물체가 등속도로 움직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우리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이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랑은 약간 다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쭉 올라가서 다음에 여기서 딱 섰어. 쓸 때도 마찬가지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감속을 시켜서 하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일은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처음에도 정지해 있고 마지막에도 정지해 있으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중력이 한 일은 올라갈 때 올라간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니까 mgd 코사인 180도 잘못 썼네. 이게 플러스인데 다음 것이 주어지고 내려올 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다음 같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positive work, negative work을 하죠. 그럼 work kinetic energy theorem에 의하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데 카이네틱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죠. 일을 했는데 net force가 한 일이에요. 이때는 등속도로 움직이려면 요게 중력이 한 일은 외부에서 가해준 힘이 있죠. 이거가 한 일은 중력과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한 일은 부호가 반대죠. 요만큼 올라갈 때 중력이 네거티브 워크를 했으면 외부에서 가해준 힘과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같은 방향이니까 포지티브 워크를 했죠. net work는 이렇게 하면 0이죠. 우리 그 상태를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마찰이 없는 프릭션이 없을 때 이거를 여기서 이쪽에서 쭉 끌어서 텐션 T로 쭉 올라가서 D 그리고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D와 H는 특별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다음 것이 이렇게 쭉 올렸을 때 여기서 D만큼 올렸을 때 중력이 한 일? 여기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나? 여기서는 중력이 있고 텐션이 있고 노멀 포스가 있죠. 그죠? 힘이 여러 개가 작용해요. 이렇게 올라갈 때 노멀 포스는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노멀 포스랑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수직이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중력이 한 일은 이거죠. 이게 어떻게 일을 하나? 이거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중력을 가는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F에다가 이거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 이게 코사인 파이 FD 코사인 파이 mg 코사인 파이 파이가 뭐죠 근데? 파이가 그림을 보면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거죠. 2분의 파이 플러스 테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테타가 얼마죠? 마이너스 사인 테타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사인 테타. 근데 mg 그럼 뭐가 빠졌네? d가 빠졌죠? 이렇게 뭐 빠진 게 맞나? d. d 사인 테타는 h죠. 마이너스 mg. 보니까 뭐랑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린 거랑 똑같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랑 똑같네. 그러면 텐션이 한 일은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이게 등속도로 움직였다고 하면 등속도로 움직이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등속도로 움직이게 하지? 이 두 개가 합한 힘의 이쪽 방향의 성분이랑 텐션이랑 같게 만들면 되죠. 같으면 안 올라가잖아.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잠깐 세게 잡아당겼다가 천천히 잡아당기면 되죠. 올라가면 이 텐션의 크기를 계산한 다음에 텐션과 D는 같은 방향이니까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두 개의 크기만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텐션을 구해서 거기 크기랑 D를 곱하면 돼요. 텐션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서 정지해 있다가 여기까지 와서 정지해 있다고 하면 워크 카이네틱 에너지 시스템에 의하면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가 없죠. 한 일이 0이어야 되죠. 근데 중력이 한 일은 구했죠. 노멀 포스가 한 일 없죠. 그러면 텐션에 의해서 한 일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니까 네트워크는 0이에요. 워크 카이네틱 에너지 시스템에 의하면. 그렇지만 작용한 각각의 힘이 한 일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다 더하면 당연히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게 0이니까 텐션이 한 일은 쉽게 우리 다양과 같이 구할 수 있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해서 그 값이 같은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은 연습 문제예요. 다 꺼내놓고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500kg짜리 A가 5분의 1 G 이렇게 5분의 1 G로 내려가는 것보다 천천히 다음 같이 내려가는 경우 이 경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개가 있죠. 중력, 텐션, 다음과 같은 양이 있죠. 우리 다음과 같을 때 텐션이 한 1, 중력이 한 1 이런 거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건물 안에서 강의실에 들어올 때는 이런 걸 못 보기 때문에 우리 다음 같은 게 감이 안 잡힐지 모르지만 우리 캠퍼스가 굉장히 물리 교육을 하는데 좋은 배움터가 된 게 뭐냐면 하나 스퀘어에 엘리베이터를 보면 이 줄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다음 같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먼저 그러면 중력이 한 1, G가 12m 가고 텐션이 한 1, 텐션 다 구해야 되죠. 어떻게 구했냐면 지금 여기 그림을 본 것처럼 중력이 있는데 텐션을 가면서 A가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은 mg가 더 큰 거네. mg 마이너스 t를 했더니 m이 A로 가는 거죠. 그렇죠? A는 지금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죠. 여기 적었네. 거꾸로 썼네. 어쨌든 t는 그런데 mg 이건 뭔가 a의 부호를 반대로 써야 될 것 같은데 a가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난 전부 다 플러스로 써. 요거는 a가 마이너스 5분의 g일 거예요.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나는 이걸 이쪽 방향을 그냥 플러스로 해서 정하면 잊어버려. t는 mg-a a가 5분의 1g니까 5분의 4g죠. 중력은 mg죠.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올 때 중력이 한 일, 중력과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방향이 같죠. 크기만 곱하면 되죠. 크기만 곱했어요. mg에다가 d. 이 숫자는 여기다 이거다 집어넣으면 되고. 텐션이 한 일, 5분의 4 mg라며. 요거에 5분의 4면 되겠죠. 근데 5분의 4면 크기는 대략 5분의 4 맞죠? 0.8을 곱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방향은 텐션은 이쪽 방향이고 디스플레이스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니까 사이가 180도니까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가속 운동을 하니까 물론 요 가속 운동 때문에 V0 제곱, B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2배 AT 이걸 써서 양쪽에 2분의 m을 곱해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구해도 되고 또 하나는 워크 카이네틱 에너지 시어렘을 쓰면 마지막 상태는 처음 상태에다 한 1이라며. 그러면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면 K 안에는 0 W1, 2 중력과 장력이 한 일 두 개 더해주면 되죠. 다음 거에 해서 물론 이쪽 가속도가 있으니까 속도가 더 늘었을 테니까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더 늘었겠죠.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constant force에 대해서만 봤는데 force가 변하면 물론 force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건 좀 나중에 하고 힘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은 다음과 같이 있다가 원래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늘어나면 원래 상태에서 늘어나는 길이에 비례하는 만큼 늘어난 거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죠. 줄어들면 줄어든 거에 반대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힘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한 예죠.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물론 시간에 따라서 받는 힘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떤 위치에 갔을 때마다 받는 힘이 다른 경우. 그래서 우리 뭐냐면 힘이 x의 함수인 경우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함수라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꼭 조금 아까 얘기한 용수철인 경우에는 x에 비례하지만 뭐 가장 아주 임의의 x에 의존하는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힘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거 한 2를 어떻게 구하나? 여기서부터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변하네 힘이. 귀찮아. 잘게 나눠요. 잘게 나눠요. 잘게 나누면 여기 요 사이에서 요 작은 요 구간에서 여기서와 여기서 그 안에 힘이 변한 거는 꽤 변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 변한 것보다는 작죠. 그래? 그럼 간격을 조금 더 작게 하면 점점 작게 하면 처음과 나중에 변화가 없이 요 안에서는 거의 일정한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잘게 나눠요. 아주 잘게 나눈 요 델타 x 안에서 요 안에서 한 1. 힘은 거의 비슷해. 그래서 에브리지를 놓고 물론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으로 가면 에브리지가 바로 요 안에서 함수값이 되겠지만 하여튼 에브리지 밸류 거기다가 여기서 델타 x만큼 갔으니까 그 안에서 이건 거의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은 요거죠. 델타 wj는 j번째 요 구간에서 한 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한 일은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는데 조금 아까처럼 여기 있는 더한다는 지금 요 양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그 넓이랑 요 곡선 밑에 있는 넓이랑은 좀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극한을 취하면 그 차이가 없어지죠. 극한을 취하면 이게 바로 뭐죠? 적분이에요. 힘이 변할 때, 힘이 변해서 x의 함수일 때는 xi에서 xj까지 갔을 때 한 일은 이걸 적분하면 된다 이거예요. 적분하는 때 의미가 뭐죠? 적분하면 곡선 밑에 있는 넓이죠. 곡선 밑에 있는 x에 대한 함수로 그랬을 때 곡선 밑에 있는 넓이가 된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1차원에서는 그렇고 3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나?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을 x 성분, y 성분, z 성분 그 다음에 아까 델타 x라고 한다 그랬는데 3차원에서 아무 방향으로 가는데 x쪽 방향으로는 dx, y쪽 방향으로는 dy, z 방향으로는 dz만큼 움직였다고 하면 그렇게 움직였을 때 했던 인피니테시멀한 워크는 f.dr이죠. 우리가 했던 스칼라 프로덕트의 정의를 그대로 쓰면 fx dx 더하기 fy dy 더하기 fc dz R1부터 R2까지는 쭉 다 적분한 걸 더해주면 돼요.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하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예로 힘이 x의 함수로 주어진 거에 얘가 바로 스프링. 힘이 늘어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비례하면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크기가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상수가 비례 상수고 물론 이거 1차원에서 쓰면 다음과 같이 쓰죠. 다음 같은 걸 훅의 법칙이라고 해요. 아주 옛날 사람이 한 거죠. 물론 훅의 법칙이 깨질 수도 있죠. 언제 깨지나? 소위 말하는 탄성한계를 넘었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6월 달쯤 돼서 학교 앞에 끝나고 요새는 그런 거 안 파나? 엿을 팔면 되게 겨울에 엿치기를 하는데 여름에까지 하려고 그러면 쭉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죠. 탄소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 그런 건 안 보겠다 이거예요. 탄소한계 안에서 보면 여기 평행인 위치에서 아무 길이가 늘어나지 않았을 때 힘을 받지 않고 여기 블락이 있는데 마찰이 없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이렇게 등속도로 가해서 여기서 딱 정지를 시키면 가면서 힘이 점점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늘어나죠.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외부에서 손으로 잡는 힘이 손으로 점점 세게 잡아야죠. 세게 잡고 이렇게 끌어내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줄일 때 역시 마찬가지죠. 다음 같은 경우 용수철이 한 일. 지금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 여기서 느리는 거나 줄이는 거나 사실 똑같은데 잡아당기는 경우 여기 평형 상태에서부터 등속도로 처음에 정지하고 있던 걸 등속도로 쭉 잡아당겨서 D만큼 가서 다시 정지했을 경우 우리 이 경우를 보는 거예요. 한 일, 스프링이 한 일, XI부터 XF까지 FX 곱하기 DX라면 FX가 마이너스 KX죠. DX 적분하면 마이너스 K가 2분의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KXF제곱 다음과 같이 플러스 2분의 KXI제곱 XI가 0이고 마지막에 늘어난 길이가 X라고 하면 한 일이 마이너스 2분의 KX제곱이죠. 왜 네거티브 웍이냐면 용수철이 움직인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스프링이 작용한 힘이랑 반대 방향이죠. 외부에서 한 일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니까 틀림없이 요거랑 부호만 반대인 일일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카이네틱 에너지 시어럼을 쓰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니까 스프링이 한 일, 익스터널 포스가 한 일을 더한 게 0이 될 때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포스가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도 우리 볼 수 있어요. 샘플 예제 마찰이 없는 곳에 용수철 상수가 K인 다음 곳에서 질량 M짜리 물체가 V로 다가오고 있어요. M은 K가 되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쿵 쭉 줄어들었다가 쭉 밀려나가겠죠. 그죠? 머릿속으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리죠. 바본 줄 아나? 그러면 왼쪽에서 왔다가 가면 어느 순간 속도가 왼쪽으로 오다가 어느 순간 오른쪽으로 가면 그 사이에 속도가 0인 점이 있죠. 속도가 0인 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언제가 속도가 0인가? 언제가 속도가 0인가? 속도가 0인 점? 다른 말로 하면 운동 에너지가 0인 점인가? 또 더 쉬운 말로 하면 제일 줄어든 점이지 뭐. 그죠? 더 이상 안 가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왼쪽으로 안 가는 거니까 제일 많이 줄어들었을 때죠. 제일 많이 줄었을 때 거리가 얼마냐 이거예요. 평형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 그럼 여기서부터 쭉 와서 딱 정지한 순간 용수철이 일을 했죠. 워크 카이네틱 에너지 시어럼에 의하면 이거 쓰면 돼요. 마지막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D까지 왔을 때 아까 한 일이 마이너스 2분의 1 KX제곱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2분 D만큼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KD제곱. 마지막 상태는 순간적으로 정지했을 때니까 0. 처음에는 V라는 속도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D제곱. D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워크 카이네틱 에너지 시어럼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뉴턴의 방정식, 뉴턴의 제2법칙을 써서 계산하려면 X만큼 줄어들었을 때 받는 힘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푸른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 사이의 관계는 삼각함수 코사인 오메가 t 같은 걸로 써야 될 텐데 그런 다음에 속도가 0인 점을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워크 카이네틱 에너지 시어럼을 쓰면 그런 복잡한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없이 쉽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지만 우리 대학교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캘큘러스 미적분도 다 배웠으니까 워카이네틱 에너지 시스템을 미적분을 써서 해보자 이거예요. 미적분 써서 어떻게 하는데 1 xi부터 xf까지 힘을 적분하는 거래. 힘은 뉴턴이 얘기하기를 질량 곱하기 가속도래. 오케이. 질량 가속도는 어떻게 쓰나 m 곱하기 dv dt야. 이걸 적분을 해. dt가 1로 갔네?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헷갈리죠? 왜냐하면 ddt라는 거는 뒤에 t에 대한 함수가 오면 그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지, 이거를 마치 df라는 양을 dt라는 양으로 나누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in x라고 하면 sin x를 i로 나눈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 이런 거 안 하죠.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긴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b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고, 이거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인데, 이거 관계를 보면 이걸 이쪽으로 넘겼죠. 이걸 어떻게 하나?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 dv dt를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해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 델타 v를 계산하죠. 그 다음에 델타 v를 델타 t로 나누죠. 그 다음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죠. 델타 t라고 쓰지 말고 그걸 dt라고 쓰면 dt라는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를 dv라고 쓰죠. 그러면 시간에 대한 속도를 시간에 대한 미분은 dt라는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 dv를 dt로 나눠주는 게 바로 속도의 정의, 속도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뒤에 있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였지만, 우리가 무식하게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dt라는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를 dv를 dt로 나눠주면 되네. 그럼 이건 dv고 이건 dt야. 이제 더 이상 t에 대한 미분에 대한 식을 쓰지 말고 이건 dt라는 양으로 쓰면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사기다. 그래요. 그렇게 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쓰는 순간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양이죠? 속도죠. v죠. 그래서 v를 적분하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죠. 이건 쉽게 할 수 있죠. 2분의 1 mv. 물론 바꿀 때 속도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는 순간 적분의 상한과 하한은 바뀌어야 되죠. 여기 xi랑 xf였다면 xi에서의 속도 vi, xf의 속도 vf로 바꿔야 되죠. 적분을 하면 2분의 mvf 제곱, 마지막 상태의 운동에는 카이네틱 에너지, 처음 상태의 카이네틱 에너지 차이, 카이네틱 에너지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 쉽게 한 일은 카이네틱 에너지 차이, work, 카이네틱 에너지 시어렘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재밌는데. 그러면 파워, work 한 다음에 파워도 물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힘이 한 일이 얼마나 단위 시간당 많이 했느냐 하는 정도, 단위 시간에 얼마나 빨리 많은 일을 하느냐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청소 당번 청소해라 그러죠. 뭐 한 사람이랑 끝나고 빅뱅 콘서트를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랑 누가 더 청소를 파워가 컸을까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한 일 델타 W를 델타 t로 나눈 게 average 파워예요. 그 다음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리밋을 취하면 그게 바로 instantaneous 파워, 그걸 우리가 파워라고 불러요. 파워의 단위는 1와트. 물론 이걸 대문자로 쓰면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제임스 와트. 단위로 쓸 땐 소문자. 다 쓰기 귀찮으면 대문자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쓰고, 당연히 이거는 줄 per second죠. 단위 시간당 한 1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에 의하면 1은 운동 에너지와 차원이 같죠. 그래서 다음 같이 쓰고, 옛날 사람들이 호스파워 말 가지고 많이 해서 호스파워 746와트예요. 굉장히 궁금하죠. 말 한마리가 단위 시간당 한 1. 말이 튼튼한 말도 있고 약한 말도 있고 새끼 말도 있고 어른 말도 있고, 어떻게 냈을까 궁금하죠. 요즘 웬만한 승용차 파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나? 승용차가 파워가 300마력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와 하는 크기예요? 에게 하는 크기예요? 우와 하는 크기죠. BMW 520 시리즈가 250마력이에요. 대개 소형차가 한 70에서 100마력 정도 나와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도 소형 자동차도 웬만큼 세게 부채지기 정도 나오죠. 어쨌든 디멘션은, 이 디멘션 어떻게 하나? 요걸 가지고 보면 되죠. 1 혹은 1이 안 되면 운동 에너지 한 2를 보면 되죠. 2를 어떻게 계산하나? 1은 힘에다가 간 거리를 곱한 거라며, 요게 그래서 힘의 차원이에요. m lt-2승이 가속도죠. 거기다 간 1. 요게 1의 차원, 거기다가 t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m L제곱 t의 마이너스 3승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특히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W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일정하고, dW는 x가 dx만큼 간 경우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일정하면 dx dt는 v, 힘이 일정할 경우에 파워는 f 곱하기 v, f.v예요. f.r에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r을 미분하면 속도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문제를 안 푸니까 우리 굉장히 빨리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랑 워크를 왜 도입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포텐셜 에너지, 자꾸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컨서브 되는 양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왜 컨서브 되는 양을 찾으면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지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우리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도입할 거예요. 벌써 이번 시간에 에너지란 말 많이 했죠.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 이렇게 배우죠. 대학교에 와서는 귀찮아. 다 포텐셜 에너지로 해요. 다음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에서 나오면 그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에서 나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도대체 그럼 뭐냐? 물리계 안에서 물체가 배열된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에너지의 형태, 물체의 컨피규레이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에너지의 형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한테 가슴에 팍팍 와닿게 하면,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뺨에다가 대고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불쾌하죠? 왜? 탁 놓는 순간 고무줄이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의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데 이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격을 넓히면서 일을 하죠. 그죠? 일을 한다는 건 에너지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물체의 배열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다음과 같은 절벽 위에 바위가 있으면 이 밑에 있으면 왠지 불쾌하죠. 그죠? 역시 이게 혹시라도 떨어지면 여러분들 머리에 부딪혀서 머리에 있는 한쪽 부분의 뼈와 다른 쪽 부분의 뼈를 벌어지게 하면서 일을 하죠.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우리 물체 배열에 의해서, 물론 그 물체 배열한 걸로 가만히 있으면 아니지만 그 배열이 변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 그 물체 안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지금 본 것처럼 예를 들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 일레스티시티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얘기한 거잖아. 말로 얘기한 거니까 우리 다 생각한 거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여기 간단하게 대략 써 있지만 여기 써 있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정의를 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냐? 아무 때나 포텐셜 에너지를 쓸 수 있냐? 안 그렇다 이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해당되는 포텐셜 에너지는 특별한 경우에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언제만 그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이 컨서버티브 포스인 경우, 보존력일 경우에만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도 정의하기 알아듣기,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다 들어봤죠, 어렸을 때. 컨서버티브 포스는 또 뭐야? 그래서 컨서버티브 포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이퀴벌런트해요. 동등해요. 그 중에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컨서버티브 포스라는 게 여러분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정의. 두 개밖에 없네? 또 나갔을 때. 어쨌든. 첫 번째 정의. 임의에 닫힌 폐곡선을 따라 입자가 움직일 때, 그때 혹시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와서 쭉 와서 이렇게 한 바퀴, 여기 이 그림은 좀 그러니까 쭉 와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왔는데 갈 때마다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있겠죠. 있다고 하면 그 힘을 받아서 쭉 했더니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왔더니 그때까지 한 일이 0이면 그때 작용한 힘은 컨서버티브 포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정의. 힘이 한 일이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갈 때 이 경로를 통해서 힘이 한 일이랑 다른 경로를 따라서 힘이 한 일이랑 경로에 상관없이 똑같으면 그때 작용한 힘을 컨서버티브 포스라고 얘기해요. 두 개 똑같아요. 왜? 이쪽으로 경로 1을 따라서 갈 때 한 일이랑 2를 통해서 갈 때 한 일이 경로에 상관없이 똑같다 그러면 일로 갔다가 이걸 방향을 뒤집으면 이렇게 갔을 때 한 일이랑 이렇게 갔을 때 한 일은 디스플레이스먼트만 바뀌었죠. 여기 A에서 B로 갔을 때 한 일은 B에서 A로 갔을 때 한 일의 음수예요. 그죠? 요거로 간 거랑 요거랑 간 게 같으면 요거로 간 거에서 그거로 간 걸 빼면 0이죠. 그래서 1로 갔을 때 한 일과 1로 갔을 때 한 일이 같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일은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더 재미있는 얘기예요. 경로에 상관없이 힘이 한 일이 여기서 한 일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경로에 상관없이 한 일이 똑같다고 하면 여기 어떤 힘이 작용하고 컨서버티브 포스가 작용하고 요 점만 주고 요 두 점만 주면 두 점 사이에 힘이 한 1의 차이는 얼마냐?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제일 쉬운 경로를 찾아서 계산하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경로에 상관이 없으니까.
컨서버티브 포스란 다음과 같은 정의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를 컨서버티브 포스라고 얘기해요. 뭐야 이거? 이렇게. 그래서 보면 중력이 컨서버티브 포스냐? 보자 이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이거 했었죠. 이물체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정한 속도로 옮긴 경우 외부에서 강한 힘 말고 중력이에요. 중력이 한 일. 이렇게 해서 간 경우 한 일을 보면 여기서 패스 1을 통해서 한 일. 이리로 갈 땐 중력이 일을 안 하죠. 왜냐하면 중력 방향과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서로 수직이니까. 이때 일을 하죠. 어떻게 일을 하나? 중력과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반대 방향이니까 음의 일을 하죠. 마이너스 mgh.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d랑 이거랑 코사인 파이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네. 그죠? 그러니까 mgd의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근데 d 이게 파이니까 d 코사인 파이가 h죠. 마이너스 mgh죠. 그 두 개 똑같죠. 일로 갔으나 일로 가나 똑같죠. 그렇지만 간단한 두 개만 했잖아요. 아무 경로에 따라서 간다는 걸 증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봅시다. 여기서 아무 경로를 따라서 간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로를 잘게 자른 다음에 여기선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 경로를 주위로 지그재그로 가죠. 이거랑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지. 간격을 점점 줄이면 두 개의 경로가 일치하죠. 근데 그걸 다시 확대해서 보면 이쪽으로 가는 수평으로 가는 방향일 때는 중력이 전혀 일을 안 해요. 그죠? 왜냐하면 중력이랑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서로 수직이니까. 일을 할 때는 언제만이죠? 요때만 일을 해요. 그죠? 요때 한 일은 요거 한 일, 요거 한 일, 요거 한 일 다 더하면 이거 한 일과 똑같죠. 자, 그래서 중력은 아무런 경로를 따라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한 일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력은 컨서버티브 포스예요. 용수철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결정하냐?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예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포텐셜 에너지의 값은 상관이 없어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갔을 때 마지막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뺀 양은 그때까지 힘이 한 1에 컨서버티브 포스가 한 1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양으로 정의해요. 아까 한 1은 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랬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XF에서의 포텐셜, XI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한 1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겠다 이거예요. 변화만 중요해요. 그 점에서의 값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위치에서 값을 전부 다 똑같은 상수만큼 올려줘도 변화는 델타는 변하지 않죠. 요양이 중요합니다. 말은 거창한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지? 항상 이걸 주고서 실제로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지?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죠.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을 하면 돼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쉽게 YI에서 YF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 데로나 가도 상관이 없지만 제일 쉬운 경로를 따라서 가면 되죠. 물론 갈 때 등속도 운동을 하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외부에서 가한 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중력에 의해서 한 일,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니까 중력에 의해서 한 일을 계산하면 되죠. 하면 요 마이너스는 원래 정의에 의한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힘은 마이너스 mg. 아래 방향이니까 dy 마이너스 mg yf 마이너스 y mg 델타 y예요. 처음에 요 점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기준점 요걸 원점으로 잡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점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는 뜻이에요.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인데 mgy로 줄 수 있죠. 용수철은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마이너스 원래의 데피니션 힘은 마이너스 kx니까 마이너스 없어져서 2분의 1 kxf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i의 제곱. 역시 기준점을 xi를 0. 언제 0으로 놓을까? 평형사 아무거나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았을 때 0으로 잡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수철도 물론 컨서버티브 포스,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도 컨서버티브 포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물론 고등학교 때도 다 배웠지만 이걸 왜 배웠을까? 왜 이걸 집어넣냐 이거예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포텐셜 에너지는 왜 집어넣냐 이거예요.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그래서 우리 그 왜 집어넣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보존되는 양, 미케니컬 에너지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theorem 2개 배웠어요. 처음에 work and kinetic energy theorem 뭐였죠? 운동에는 kinetic 에너지의 변화는 그 물체의 한 일과 같다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했죠? conservative force인 경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한 1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랬죠. 2개 더 해요. 그럼 한 1이 싹 없어지죠. 델타 K는 마이너스 델타 U죠. 처음 상태를 1, 마지막 상태를 2라고 하면 델타 K는 K2 마이너스 K1, 델타 U는 U2 마이너스 U1, 마이너스 9를 붙인 거. 1이 붙은 건 전부 다 2는 마지막 상태, 1은 처음 상태, 다 1은 이쪽으로, 2는 이쪽으로 하면 K1 더하기 U1은 K2 더하기 U2. 처음 상태의 이 컨비네이션과 마지막 상태의 이 컨비네이션은 같다는 거예요. 처음 상태가 어느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항상 같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변해도 저 컨비네이션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변해도 항상 일정한 양, 우리가 그 양을 보존되는 양이라고 불러요. conserved quantity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1과 work and kinetic energy theorem, conservative force에 대한 potential energy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면 보존되는 양을 찾았어요. 그 양이 뭐죠? kinetic energy 플러스 potential energy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양을 mechanical energy,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이 식을 다시 쓰면 이 식을 어떻게 다시 써? 이걸 넘기면 델타 K 더하기 델타 U는 0이죠. 델타 K 더하기 델타 U는 이거 뭐 쉽지. K 더하기 U의 변화율이죠. K 더하기 U가 미케니컬 에너지죠. 미케니컬 에너지의 변화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 카이네틱 에너지 변화를 합하면 이게 늘어나면 이게 줄어들고 이게 줄어들면 이게 늘어나서 합하면 항상 0이 된다는 게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의 결과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보존되면 여러분들이 복잡한 뉴턴의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물체의 운동을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는데? 궁금해? 궁금하면 보여줘야지. 100원을 받을 순 없고.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한 관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한 1. 한 개 이거죠. 포텐셜 에너지, 일할 수 있는 능력. 한 1.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워크 카이네틱 에너지 티어렘. 워크가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고,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요 데피니션으로 우리 워크에 대한 정의를 우리 하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미케니컬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 이거를 보겠다 이거예요. 자꾸 우리 얘를 그래서 보면 그 중에서 한 예가, 우리 쉬운 거부터 봅시다. 펜들럼, 일체가 진동하는 경우를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이렇게 처음에 속도가 V로 움직이고, 요 점이 우리 중력을 따질 때 제일 움직이면 제일 밑에 점이죠. 제일 낮은 점이죠. 제일 낮은 점을, 요 점을 원점으로 기준점으로 잡아봅시다. Y축에 대해서.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올라갔다 쭉 내려오면 여기서 속도가 빠르죠. 근데 올라가면은 중력이 음의 1을 하니까 일로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는 늘어나는데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죠.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밑에서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고 속도가 0이니까 카이네틱 에너지가 0인 순간이죠. 그랬다가 다시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이쪽으로 가속이 되면서 속도가 생기면서 카이네틱 에너지는 늘어나고 높이가 낮아지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고, 다시 처음 상태로 왔을 때는 속도의 크기만 반대가 됐지 위치는 똑같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똑같죠. 다시 다음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 보존되는 양은,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는 거죠.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그래서 H만큼 제일 높은 데서 시작해서 탁 놨다면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진동을 하는데, 그 경우는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 h라는 거는 제일 낮은 점에서부터 그 순간에서의 위치 h를 보면 이 두 개가 항상 더한 게 일정하다는 거죠. 더한 게 일정하면 우리 그냥은 속도를 구하기 어렵지만 h가 특정한 값이 됐을 때 그때 이 속도가 얼마냐? 그걸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요 컨스탄트만 주어지면, 이 컨스탄트는 어떻게 주어지죠?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 제일 높은 데서 여기 이렇게 놓고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속도가 0이죠. 그러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는 없죠. 그 다음에 높이가, 그래서 L, 밑에서부터 높이가 L이라고 하면 mgl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mgl을 가지고 시작해요. 탁 놓으면 요 두 개를 합한 게 항상 mgl을 가지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하면 되죠. 컨서버티브 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의 1이 뭐였었냐면, 이무의 닫힌 폐곡선을 따라서 입자가 움직일 때 한 일이 0이면 이 힘을 컨서버티브 포스라고 했죠.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한 1로 구할 수 있고, 요 관계를 보면, 그럼 이제 거꾸로 물어봐요. 지금까지는 뭐 했죠? 한 1이 컨서버티브 포스라는 걸 알면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고 물어봤죠. 거꾸로.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 있으면 그 주어진 위치에서 그 물체에 가해진 힘을 알아? 안다는 거죠. 이거랑 이게 같은 거죠. F는 마이너스 델타 U를 델타 X로 나눠주면 되죠.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그 점에서의 힘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데리버티브로. 포텐셜 에너지의 데리버티브를 취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그 점에서 힘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mgy,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mg, 2분의 1 kx 제곱, 마이너스 kx,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형태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을 때 이게 세 번째 정의예요. 왜냐하면 공간마다 공간에 힘이 쭉 퍼져 있고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한 점에서마다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어서 경로에 상관없이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면 한 경로를 택한 거랑 다른 경로를 택한 거랑 포텐셜 에너지 값이 달라질 수 있죠. 아까 한 일이 달라지니까 기준점에 대해서 경로에 상관없이 포텐셜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으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형태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을 때 그 힘을 컨서버티브 포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이 컨서버티브 포스예요. 세 번째 정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세 개가 아까 얘기한 두 개의 정의랑 전부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는 문제를 심각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랑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냐 예를 들면 마찰, 프릭션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식의 변화를 거치는가 하는가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